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인데요. 특히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는 북한 미사일 관련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시각은 LA 시간 오늘 오후 2시 57분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최대 고도는 약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3,700여 킬로미터로 판단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고도와 비행거리 등으로 추정할 때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인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29일 화성 12형을 쏜 지 17일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 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즉시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면밀히 감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금 전인 LA 시간 오후 4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청와대는 애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연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수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도 순방해 최대의 도전 과제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집중 모색하고 한미 FTA 등 통상 현안도 중점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1월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순방 외교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수해 지역을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중국을 방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도 11월에 단체로 건너갈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도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순방 순서와 일정, 논의 안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아직 확정짓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월 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 등 다자 회의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해선 두고 보겠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1월 한중일 순방을 자신의 최대 도전 과제로 떠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체감하고 핵심 3개국 정상과의 공동 대응책과 획기적인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는 동시에 폐지 검토설까지 나온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 등 핵심 현안 등을 중점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데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될지 아니면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와 은행들을 겨냥하는 세컨더리 금융제재 카드를 본격 꺼내들 채비를 하고 있어 심지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중국까지 포함해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드림 법안과 국경 안전 강화 조치를 함께 패키지 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의견을 같이해 이 80만 드리머 구제 조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국경 안전 조치도 합의해야 한다면서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카 드리머 80만 명을 보호해줄 입법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혼선을 일으켰으나 원칙 합의 세부 논의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만찬회동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드림 법안과 국경안전의 동시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반면에 수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 혼선을 빚었다가 양쪽이 다시 최종 타결은 아니지만 신속 추진 원칙에는 합의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해 지역인 플로리다 방문길에 나서면서 다카 해결책에 민주당 지도부와 아주 근접했다며 우리는 다카 문제 해결에 90% 이상 동의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경안전 강화 조치들도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 장벽은 다음에 오게 될 것이라며 드림 법안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는 아직 다카 문제에 대한 딜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를 부인했다가 질의응답에서는 합의 근접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정례 회견과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드림 법안과 같은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안전 강화 조치를 패키지로 신속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이며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머 합법 신분 부여 법안과 국경안전 강화 조치를 함께 묶어 패키지 법안으로 신속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이고 앞으로 국경 순찰대 증원과 첨단 장비 확충 등 구체적인 국경안전 강화 조치도 결정해야 최종 타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림 법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다카 수혜자 드리머 70만 명과 향후 유자격자들까지 포함하면은 190만 명에게 합법 신분, 영주권을 제공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이 금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기 시작해 잘만 하면 성탄절 직전까지 최종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다카 보안 입법을 야당에 양보할 경우 반대급부로 자신의 1호 공약인 이 멕시코 장벽 건설 정도는 받아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이런 수싸움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민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심사가 많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직접 인터뷰, 다시 말해 1대1 대면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에 대해 한인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연방인민서비스국 USCIS는 2018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테러범들의 미국 내 입국을 막을 방법으로 발동시킨 행정명령 13780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랜덤으로 10에서 20% 정도 실시해왔던 취업 이민 인터뷰를 100%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자격 여부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넘버 원, 체류 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넘버 투, 그 스폰서링 쓰는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세 번째, 정말로 그 포지션으로 그 임금을 받고 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범죄 사실 여부도 보겠죠.
대면 인터뷰 심사 강화 발표 이전에도 유학생 비자로 정규 대학이 아닌 영어 학원이나 컴퓨터 학원 등을 통해 오랫동안 체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 대해 대면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뭐였느냐? 학교 다닐 때 숙제 내준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때 사용했던 교재는 무엇이었는가? 그다음에 학비를 낸 영수증을 좀 보여달라. 당연히 이제 또 학생 신분은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 내지 학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한국에서의 혹은 본국으로서부터 그 송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그건 기본적인데. 이러한 조치가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 등 다른 부분으로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USCIS가 밝히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100% 인터뷰 대상이었고 이제까지 진행돼 왔던 것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관련 규정을 잘 준수했다면 대면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은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조금 부족하다 혹은 인터뷰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주는 기간이 30일 내지 60일인데 그 기간 내에 또 제출하면은 자기네가 검토해서 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주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이민국 인터뷰 심사 전 모의 인터뷰를 통해 꼼꼼하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옷차림 등 이민국 심사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아가 새로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계류 중인 서류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민국의 정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철저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